할수록 환자는 이득인데 치과는 손해보는 치료가 있습니다. 거기다 건강한 잇몸을 만들려면 꼭 필수로 받아야 하는 치료인데요. 그게 뭐냐고요? 그 전에 여러분, 치과 가면 보통 스케일링 많이 받으시죠?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도 되니까 스케일링만 받아도 잇몸 관리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치과 의사인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스케일링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도 치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치료가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치료인데 왜 적극적으로 말을 안 해주냐고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은 치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절대 안 알려주는 가성비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오셨어요. 매년 거르지 않고 스케일링을 받으셨다는데 잇몸이 계속 붓고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난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치아도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제가 엑스레이를 찍고 잇몸 속을 더 꼼꼼히 체크해 보니까 역시나 잇몸 라인 아래쪽 치아 뿌리 쪽에 눈에 안 보이는 치석들이 꽤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아무리 스케일링을 자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근본 원인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스케일링 말고요, 이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가성비 시술이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치료인 겁니다. 그럼 왜 스케일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 우선 스케일링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스케일링은 아주 쉽게 말해서 치아 표면이나 잇몸 근처에 붙어있는 딱딱한 돌 같은 치석이나 치태를 치과용 기구로 떼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입안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제거해도 입안이 엄청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스케일링으로 제거하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범위가 전부예요. 진짜 문제는 바로 잇몸 아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치석입니다. 이걸 치은 연화 치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잇몸 안쪽에 딱 달라붙어서 온갖 염증이란 염증은 다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잇몸이 붓고 피나는 정도의 치은염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염증이 잇몸뼈까지 파고들어서 뼈를 녹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치주염이에요. 이 잇몸뼈는 한 번 녹으면 다시 재생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뼈가 약해지니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멀쩡해 보이던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 빠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섭죠? 그래서 스케일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제거해봐야 이 숨어있는 치석들을 제거 안 하면 잇몸뼈를 녹이게 하는 치주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스케일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 이제 아셨죠? 그럼 이렇게 잇몸 깊숙이 숨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치석들은 대체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바로 잇몸 치료라는 것을 통해 제거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성비 치료예요. 진료비도 저렴하고 시술도 비교적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죠. 그럼 이 잇몸 치료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잇몸 치료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이 있습니다. 먼저 치근 활택술은요, 말 그대로 치아 뿌리를 매끄럽게 해주는 시술인데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약간 붓는 잇몸병 초기 증상이 보이는 분들께 주로 권해드리는 치료법입니다. 이 시술은 특수한 도구를 써서 잇몸 아래 치아 뿌리 표면에 붙은 치석이나 칫솔질로 잘 안 닦이는 끈적한 세균 덩어리를 깨끗하게 제거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치석이 떨어져 나간 자리는 표면이 거칠거칠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 표면을 때가 잘 안 끼게 코팅하듯이 매끈하게 다듬어서 세균이나 치석이 다시 쉽게 달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잇몸 염증이 가라앉아요. 붓기나 출혈이 줄면서 잇몸병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시술은 보통 스케일링으로 눈에 보이는 큰 치석들을 먼저 제거한 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큐렛이라는 이 조금 더 가느다란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실제로 이 기구를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을 제거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잇몸 속살을 건드리다 보니 약간 아프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잇몸에 바르는 연고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주사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후에는 마취가 풀리면서 며칠간 약간 욱신거리거나 이가 시릴 수 있어요. 이건 치료가 잘 되었다는 신호 중 하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며칠간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 또 딱딱하거나 매운 것처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치주소파술은 잇몸 속 염증 덩어리를 긁어내는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식은 활택술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잇몸병이 좀 더 진행된 분들께 필요한 치료예요. 예를 들어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세균들이 숨어 살기 좋은 깊은 치주낭이 생겼거나 붓기가 심하고 아픈 경우에도 고려됩니다. 이 치료는 치근 활택술처럼 치아 뿌리의 치석을 제거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잇몸 주머니 안쪽 벽에 병든 잇몸 속살까지 적극적으로 긁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염증의 원인이 되는 나쁜 것들을 싹 긁어내주면 건강한 잇몸살이 다시 깨끗하게 차오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잇몸 붓기가 빠지고 치주낭 깊이가 얕아집니다. 더 심각하게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걸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시술 방법은 마찬가지로 큐렛을 이용해서 잇몸 주머니 안으로 넣어 진행해요. 치아 뿌리 표면 정리와 동시에 잇몸 안쪽 벽의 염증 덩어리를 긁어내는 건 치근 활택술과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치근 활택술보다 좀 더 깊숙이 있는 문제가 심각한 부분을 정리하는 거라서 이건 꼭 잇몸에 주사 마취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염증 부위를 직접 긁어내다 보니 치근 활택술보다는 시술 후 불편감이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통증이나 붓기, 약간의 피가 며칠 정도 날 수 있습니다. 불편감이 심하면 참지 마시고 처방해드린 약을 드시거나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시술 후 며칠간은 죽이나 스프처럼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고 시술 부위를 칫솔로 너무 세게 닦는 등 자극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그런데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치료인데 왜 처음부터 모든 치과에서 환자분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걸까요? 심지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도 그냥 스케일링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는 사실 치과 의사 입장에서의 좀 현실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긴 해요. 제가 솔직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잇몸 치료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치료비가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가성비 시술이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요, 마취하고 시간 들여서 잇몸 속 깊은 곳까지 섬세하게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 치료에 대한 보상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 동안 비보험 진료인 임플란트 등을 치료하는 것에 비하면 병원 경영 측에서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치료 후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감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시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잇몸 치료를 하면 며칠간 이가 시리거나 아플 수 있거든요. 또 붓기가 빠지면서 치아 사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피가 살짝 날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없던 불편함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죠. 괜히 잇몸 건드려서 더 아프게 만들었다. 치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고 강하게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치료해드렸는데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받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 다음번에는
잇몸 치료를 선뜻 권하기가 망설여지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잇몸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치과 의사가 있다면요,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제대로 치료해 주려는 좋은 의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권한다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좋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잇몸 치료를 받는 건 건강한 잇몸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잇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잇몸병의 올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잇몸병, 특히 잇몸뼈까지 손상된 치주염은요, 한번 진단받으면 완치라는 개념이 조금 희박해요. 마치 감기처럼 약 먹고 며칠 푹 쉬면 뚝 떨어지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병들은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잇몸병도 비슷합니다. 한 번 염증으로 인해 녹아내린 잇몸뼈는 저절로 다시 원래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입속에는 늘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언제든 다시 세균이 번식해서 염증이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치료의 진짜 목표는 완치라기보다 지금 상태를 최대한 잘 유지하고 더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한번 잘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절대 아니고요.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꾸준한 유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오셔서 잇몸 상태를 다시 점검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스케일링을 포함해서 혹시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한 추가 관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전에 잇몸 상태가 더 안 좋았던 분들이나 평소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3개월 간격으로 더 자주 뵙기도 합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잇몸 상태는 괜찮은지, 다시 염증이 생기거나 뼈가 더 녹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혹시 다시 쌓이기 시작한 치석이나 세균막이 있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으로 미리미리 싹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관리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치과 치료는 길어야 몇 시간, 며칠이지만 여러분의 양치 습관은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양치질이 바로 평생 잇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습관들이 있어요. 첫째, 혹시 양치하다가 피가 나는 부분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피가 나면 잘못 건드렸나 하고 무서워서 그 부분을 슬쩍 피하거나 아주 살살 닦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피가 난다는 건 바로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세균들이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피나는 곳일수록 오히려 더 신경 써서 부드럽지만 더 꼼꼼하게 닦아서 세균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피 좀 난다고 큰일 안 나요. 오히려 며칠만 더 집중적으로 닦아주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신기하게 피도 멎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둘째, 이미 치아가 좀 흔들리는 경우 양치를 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치아 주변은 더 정성껏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미 잇몸뼈가 약해져서 흔들리는 건데 관리가 안 돼서 염증까지 심해지면 정말 금방 빠질 수 있거든요. 셋째,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닦는다고 해도 칫솔모가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 틈새가 있어요. 잇몸병은 특히 이 치아 사이에서 시작되고 악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구강관리 보조용품을 반드시 매일같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칫솔 후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나 끈적한 세균막을 남김없이 제거해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고 치간 칫솔, 치실까지 사용해 주시는 습관, 이것이야말로 비싼 치료나 약 없이도 여러분의 잇몸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 왜 스케일링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 속에 숨어있는 치석 때문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잇몸 치료, 바로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이 왜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가성비 좋은 치료인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만약 치과 의사가 검진 후에 스케일링 이상의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치료를 귀찮아도 적극적으로 권하는 치과가 있다면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좋은 치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잇몸 때문에 걱정하거나 아파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김연경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